잘 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주입니다. 자영업자야. 특히나 내가 전문직 종사자거나 아니면은 내 상품이 단가가 높아. 티켓이 높은 상품을 팔아. 그러면 반드시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영업자 종류가 딱 두 가지예요. 돈 벌고 잘 되는 자영업자,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사람. 돈을 못 벌고 힘들고 시달리고 앞으로도 힘들어질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 사람들의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자 봐봐요.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본질도 개판인 주제에 마케팅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식당 처음에 차리면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리뷰 깔고 줄 세우고 별의별 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오픈빨로 잠깐 잘 되던 식당이 수없이 망해 나가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질도 안 되는 주제에 내가 뭔가 마케팅빨로 고객을 뭐 이렇게 후킹하려고 하는 건 사실 이런 거는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사기다. 그래서 일단 내가 본질이, 기본적인 내 본질은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상태에서, 자 근데 마케팅 도구 중에 내가 만약에 내가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내 상품이 HGS야, 가격이 높아, 단가가 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유튜브를 해야 돼요. 자, 뭐 인스타도 있고 많아요. 근데 왜 유튜브냐면 우리가 고객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얼마나 나를 신뢰를 가지고 찾아오냐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거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얼굴을 까잖아. 그리고 자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 채널도 그렇고 제 고객인 그 부동산 하시는 분, 일산에 부동산 하시는 분, 그분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그냥 되게 투명해요. 그 뭐 자기를 막 꾸미고 포장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영상 켜서 자기 얘기하고, 사실 썸네일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투명하게 유튜브를 찍었고 그 앞에 스토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객들이 이상하겠지. 아니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이런 자기의 개인의 막 어떤 신상에 관련된, 누가 보면 이 여자가 열심히 살았지만 힘들었던 자신의 과거의 시간들을 투명하게 오픈하는 게 누가 봐서는 청승맞게 보일 수도 있고, 누가 봐서는 왜 굳이 저런 얘기까지 의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 여자의 투명함에 대해서, 솔직함과 투명함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신뢰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왜 중요하냐. 고객이 왔을 때, 나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 고객이 나한테 자기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어야 이게 뭔가 상담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이버 물건을 보고 연락을 왔어.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물건 때문에 나한테 연락했기 때문에 자기 정보를 투명하게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로 연결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그 동네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연결하고 싶은 거지, 그 동네 물건을 따라 옮겨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저는 업자를 먼저 찾아요. 부동산 그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찾고 이 사람한테 그냥 맡겨요. 저 여기서 사장님 집이 필요한데 그럼 하나 구해달라고. 그리고 살 때도 그 사람한테 맡기고 팔 때도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외에 내가 살 집이라든지 그거 외에 다른 부동산이 필요할 때도 그 사람하고 연결해서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그분이 수수료 반 가져가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먼저 찾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 없이 뭔가 그 거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신뢰값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높은 티켓을 파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자영업장 매장을 세 군데를 방문했어요. 오전에 한의원 다녀왔고, 점심에 식당 다녀왔고, 저녁에 헤어샵을 다녀왔어요. 근데 세 군데에서 제가 받았던 서비스가 다 아주 만족스러웠어. 근데 봐봐요. 서비스가 내가 만족스러웠는데,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는 건 내가 지불한 비용이 있어. 그죠? 내가 지불한 비용보다 이 사람한테 더 많은 가치를 얻었다라고 생각해야 고객 입장에선 이 만족이라는 게 되겠죠. 근데 만족이라는 게 됐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객이 만족했으면 다음에도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객이 다음에도 나를 또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내가 명분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반드시 재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뭘 해줘야 되냐. 당신이 나를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은 계속 설득하고, 이걸 계속 클로징하고, 이걸 계속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자영업자분들이 고객한테 나를 어필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 자, 오전에 갔던 한의원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한의원은 이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자영업을 차리면 망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런 거야. 누가 나한테 자영업을 차린다고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요청해? 그러면 일단 저라면 요식업과 카페는 권하지 않을 거예요. 왜? 실제로 요식업과 카페는 내가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과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그 마진율 있잖아요. 마진율과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프랜차이즈 그 회사들에서 막 그 홍보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는다고. 프랜차이즈에서 홍보할 때는 대부분 오토라고 홍보할 거야. 뭐 매니저 하나 꽂아 놓으면 네가 얼마를 가져가느니. 근데 실제로 매니저 하나를 꽂는다는 건 그만큼 내 수입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카페를 차리는 분들 대부분이 조그맣게 하나 차려놓고 내가 오토로 돌려서 한 내가 2억, 1억 5천이냐 한 2억 넣고 오토로 돌려서 한 뭐 600? 가져가 600에서 뭐 한 그 왔다 갔다 정도 가져갈 수 있으면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일 안 하고 괜찮지 않은 수익률일까 생각하는데 600이라는 뭐 600이든 아무튼 그 이상이든 간에 그 프랜차이즈에서 홍보하는 비용은 내가 들어가서 내 한 사람 몫을 했을 때 매니저가 내가 매니저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니저가 들어가서 직접 나를 갈아 넣었을 때 얻어지는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수익률이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안 구해져. 제가 아는 대부분의 그 프랜차이즈 뭐 카페 크게 운영하시는 그런 대표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노가다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돈도 많고 나는 이미 돈에 대해서 구애가 없어. 근데 왜 들어간다를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이 매장을 내 맘처럼 돌려준다는 게 생각처럼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사람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 위에 매니저가 썩어 있어. 그럼 이 썩어 있는 매니저 밑에서 이 배우는 직원들이 뭘 배우겠냐. 그럼 여기는 내 매장은 내 어떤 내 진짜 피 같은 자산을 넣어서 차린 내 매장은 알바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대표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들어가서 노가다 하려고 차린 게 아닌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라면 카페나 요식업은 하지 않겠다. 일단 이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오늘 갔던 세 곳의 자영업장에서 받았던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 근데 이런 거예요. 이 만족스러웠는데 이분들이 잘하는 게 있고 좀 아쉬운 게 있을 거잖아. 아쉬운 거라는 건 이분들이 공급자로 공급할 때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의 가치를 고객한테 조금 더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을 좀 볼게요. 자영업 생존율을 보면 5년 만에 폐업하는 폐업률 있어요. 1년 안에 폐업하는 사람이 40%. 그러니까 10군데 차리면 4군데는 1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영업 매장이 보통 2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1년 만에 망한다는 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생존율이 30%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가 차려졌으면 5년 안에 3개만 남고 나머지 7개는 다 망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해서 없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생존할 거라는 걸 어떻게 장담하냐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뭔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치밀한 노력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뭐 남의 가게처럼 운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왜 망하나를 보면 첫 번째 당연히 돈이 안 되니까 망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쟁이 너무 심해.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옆에 쭉 그 비슷한 애들이 들어서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이 상권이 변화했어. 내가 처음에 여기 차렸을 때는 여기가 잘 되는 상권이었는데 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사람들이 계속 이주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는 죽은 상권이 되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상권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이 나를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게 뭔가 내가 온라인에다 그런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흔적을 남겨놓지 않고 막연하게 계속 잘 되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최악의 자영업자는 1번 돈만 보고 시작하는 사람들. 아니 이게 나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만 보고 시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업종 불문하고 하는 얘기예요. 돈만 보고 시작하는 사람이 최악인 게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힘들고 힘에 부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단지 오로지 내 어떤
목적이 돈이야. 그럼 이 돈 때문에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수시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생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여기에 따른 내 우선순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이걸 했다가 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걸 안 했다가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영업뿐만 아니라 뭐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특히나 최악의 업종이 있어요. 최악의 업종. 최악의 업종이 뭐냐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보험 아니면 펀드 매니저 이런 직업군이 윤리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상품을 팔았을 때 마진이 되게 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사력 있게 고객한테 어떤 게 최우선순위 상품인지를 생각하는 인간들보다 지 주머니를 채우려고 팔아먹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이직률도 높아.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은 딴 데로 옮기고 조금 해보다 안 되면은 또 뭔가 다른 업종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험을 내가 예를 들어 가입했는데 내가 실제로 그게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처음에 나한테 보험을 팔았던 사람이 나한테 그 보험에 대해서 보장하는 이런 경험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가입해놓고 최소 5년이나 10년 정도 뭐 그 이후 정도가 돼야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나한테 팔아먹은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나한테 했던 얘기랑 뭔가 뚜껑을 열어보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나 보면 대부분의 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목적과 동기가 뭔가 보면 오직 돈이에요. 돈, 커미션.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지 주머니, 지 어떤 이득, 지 커미션만 생각하는 인간들 너무 많다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영업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다가 잘 좀 안 되면 다른 데 뭐 그 인센티브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가 좀 했어. 그러면 딴 데 가서 한마디로 매출 땡겨 쓰는 거죠. 근데 어차피 가서 본인 매출 못 올리면 토해내야 돼. 아니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의식에 끝까지 돈이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되고 목적의식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온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또 오늘 제가 갔던 그 세 군데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한의원은 원장님이 진료도 되게 잘해. 근데 이 원장님의 목적의식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진료, 철학. 내가 왜 한의원을 하는지. 그러니까 목적의식은 이걸 내가 왜 하지인데 이거를 자기 자신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일을 왜 하지? 왜?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에 늘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힘들 때마다 얼마나 흔들리겠어.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치료를 했는데 막 고객이 와서 진상을 부려. 그러면 얼마나 그때마다 힘들겠냐고. 똑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학원장이든 미용실 원장이든 병원장이든 똑같다고요. 그 진상 고객을 만날 때마다 그 무너지는 그 심정은 똑같다고. 근데 내가 그 목적의식이 명확하면 내가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되게 아팠어. 근데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고, 내가 한의사로서 계속 이 진료를 할 수 있을까가 진짜 나도 스스로 막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는데, 누가 나한테 소개했어. 도침이라는 게 있어. 그걸 한번 받아봐. 근데 내가 교통사고로 정말 침을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도 염려스럽던 내 몸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나도 배워서 그러면 내가 내 한의원의 이기 침으로 나도 사람들을 치료해야겠다. 왜? 내가 나았으니까. 내가 소비자로 찐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한의원과 단지 내가 성적이 좋았어. 그래, 한의대 갈 수 있겠다. 그래, 한의대 갔으니까 한의원 차려서 돈 벌어야지. 라는 이 동기를 가지고 이 목적의식으로 시작한 한의원이 같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갔던 한의원은 근데 진료도 잘하지만 이 한의원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 건 진짜 곳곳의 구석구석에 원장님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고객들을 대하는지.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딱 병원에 들어가면 왼쪽에 원장님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의원을 시작하게 됐고 내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나도 어려움을 겪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을 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원장님의 그 문제에서 시작했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했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내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이 원장님의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진정성 가득한 스토리가 그냥 이 병원은 이 원장님의 어떤 그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스토리가 이 병원의 어떤 그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스토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환자들이 어떻게 내가 개선됐는지 환자들의 그 리뷰가 곳곳에 어디든지 눈만 돌리면 다 알 수 있게 있고 뭐 구석구석 정말 너무 이게 진정성 있게 잘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까지 원장님이 환자들을 대하고 싶은 이 태도와 마인드가 딱 얼라이먼트가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병원이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병원장들 중에서 직원을 못 다뤄서 되게 쩔쩔매시는 분들 많아요. 사람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원장이 생각해보면 내가 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거고 학교 때 공부 잘하니까 성적에 맞춰서 내가 의대를 간 거지. 인간의 어떤 그 소통 능력이 뛰어나라는 법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 관리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원장님은 자기만의 원칙에 맞는 사람을 맞췄기 때문에 이 얼라이먼트가 딱 한 방향으로 일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의 본질도 충실했고 마케팅을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원장님 그 병원에 저희도 찾아가게 된 게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뭔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찾은 거예요.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병원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아.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먼저 다른 가족이 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치료를 받았는데 나는 이전부터 많은 정형외과와 뭔가 막 그런 이전에 30 초반에 정말 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 다녀서 뭔가 개선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갔는데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한 몇 회 이상 되니까 아, 정말 내가 몸이 너무 좋아지고 있구나가 느껴지니까 딱 누가 생각이 나요?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 아빠 연세 있고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모시고 가야겠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는 천안에서 아빠는 수원에서 엄마 아빠를 매주 모시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어떻게 본인이 그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사례들을 유튜브에 촘촘하게 담아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 헤매던 사람들은 그분의 유튜브가 연결이 되면 이분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깔아놔야 고객들이 날 찾고 날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 사실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순진한 자영업자들 되게 많은데 열심히 하는 거랑 알아주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갔던 그 한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런 원장님께서 마케팅 감각이 있고 아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를 굉장히 아시고 중요한 건 고객한테 계속 또 팔아. 또 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다음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현재 내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거라는 걸 계속 그 비전으로 설득을 하는 거.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몸이 좋아졌구나 좋아지지 않았구나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원장님 설명을 조금 침을 놔주시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 듣다 보니까 아 맞네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네. 그리고 아 그럼 다음엔 여기로 가게 될 거라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환자를 설득해서 계속 데려가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한 신뢰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신뢰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저희 고객이시던 분인데 치과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장인이야. 막 대학병원에서도 막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임플란트 같은 걸, 이 뼈 이식 막 이런 거를 이분은 다 정말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깊으신 분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장인 정신으로 남들이 못 해내는 사례에 대한 그런 성공 사례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 이제 기존 고객, 오래된 고객, 막 소개 고객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을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서울대를 나온 젊은 치과 의사가 왔어. 물론 그분도 실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실력이 있다는 걸 내가 가서 경험해 보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분은 오로지 진료만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신 거야. 근데 그 젊은 의사는 오자마자 그냥 그 동네에 블로그를 쫙 깔아서 검색을 하면 무조건 그분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물론 그분이 실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색해서 나오는 의사와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의사는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블로그보다 유튜브를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게 글로 있는 것보다 내가 나와서 얼굴을 드러내고 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이런 의사가 됐는지를 내가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가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필요도 없고 구독자가 많을 필요도 없고 한 사람의 구독자라도 이 영상으로 나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를 느끼면 이게 바로 깊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약하는 거고 또 특히나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계속해서 내 유튜브 영상이 나를 대신해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왔을 때 내가 이미 유튜브에서 했던 불필요한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예전에 저는 학원 상담할 때 학원 상담 문의가 오면 전 예약제로만 받아요. 그리고 상담 오기 전에 미리 숙제를 보내요. 어차피 어머니 오셔서 제가 해야 되는 얘기 여기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는 그거를 미리 학습하고 오게. 똑같은 얘기를 그 사람한테 내가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 그럼 이 사람도 본인이 편안한 시간에 그걸 보고, 어차피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기본 신뢰값은 있고, 그러면 막상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영상에서 본 사람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상담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정말 진짜 최고의 도구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영업자인데 고객이 와서 나한테 뭐 자기에 대한 그걸 뭐 좋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말해주면 좋겠대. 이거는 착각 너무 망상이에요. 아니, 고객이 너한테 가서 그 얘기를 왜 해줘야 돼? 예전에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본인이 뭐 인스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막 열심히 올리는데 인스타 피드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보고 왔어요 라는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준다고 약간 불평하듯이 투덜거리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황당한 게, 아니, 고객이 너한테 그런 걸 왜 얘기해줘야 돼? 고객 입장에서는 뭘 보고 왔든 내 편리성을 취하러 온 건데 고객이 왜 그 사장한테 굳이 내가 뭐 너의 유튜브를 봤는지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이기적인 소비자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얘기 안 한다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공급자면 본인이 소비자 관점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내 인스타를 보고 왔다는, 여기에 대한 내가 그 리뷰를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아,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기적으로 소비자한테 왜 와서 얘기를 안 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약간의 혜택을 줘. 나라면 뭐 진짜 음료수라도 하나 주면서 뭐 인스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 보고 오신 분은 음료수 드립니다. 아니면 뭐 영수증 리뷰 현장에서 쓰시면 뭐 이거 드립니다. 근데 고객이 공급자를 그렇게 사려 깊게 막 배려하고 고객이 공급자를 사려 깊게 막 그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애를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덜거리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자영업자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뭔가 내가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밖에 없게 내가 미리 설계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 갔던 그 식당은 한식 그 레스토랑이에요. 한식 뷔페인데 그 지역에 한식 뷔페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뷔페만의 특별한 사실은 차별점이 있어. 호텔에서 셰프를 하셨어. 근데 셰프도 뭐 진짜 허접한 데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급 그런 호텔에서 뭐 63빌딩이라든지 웨스턴 조선이라든지 심지어 해외 싱가포르까지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셰프님이 정말 요리가 진짜 맛있어요. 수원에 장 셰프라는 장 셰프? 아무튼 그 한식 뷔페인데,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셰프님이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만 나라면 그렇게 본인의 이력을 벽에다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이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손님들 입장에선 그거를 내가 막 그걸 살펴보고, 아,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내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구나를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셰프님이 호텔에서 하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 있잖아요. 고객에게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식사는 입맛에 맞으시냐고. 그리고 여러 번 온 사람들 보면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얼마 전에도 다녀가셨는데 또 오셨네요. 그러면서 뭐 오늘은 이렇게 좀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메뉴가 진짜 정성스럽거든요. 근데 하나하나의 메뉴가 정성스러운데 소비자들도 되게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그 셰프님이 이제 약간의 설명과 함께, 아, 오늘은 좀 어떻게 음식이 입맛에 맞냐고, 이런 약간의 소통이 들어가면 사실은 고객들 입장에서 내가 여러 번 왔는데 우리를 이 사람이 기억하고 아는 척 해줘. 그러면 사실 이것만큼 또 되게 기쁜 일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굉장히 본질에 충실하신 분인데 고객하고 이런 소통의 접점이 없다는 게 사실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아빠가 그 식당 좋아하셔서 몇 번 갔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이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좀 그냥 아쉬웠어. 근데 보면은 장인들은 원래 친절하지 않아요. 장인들은 굳이 내가 손님한테 가서 내가 뭐 이런 얘기를 굳이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가서 셰프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샤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우리가 예전에 그
셰프 나오는 드라마 있어요. 셰프 나오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셰프들이 좀 고약하고 자기의 어떤 그 막 그 뾰족하게 요리의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거 신경 쓸 수 있는 막 이런 유연성 없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짝만 내가 조금 이런 인간미를 발휘하면, 물론 오늘도 점심시간에 테이블이 꽉 차서 웨이팅이 있긴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고퀄리티를 계속 유지하시려면 사실은 더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그런 그 식당에 대해서는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이거를 조금만 더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을 하고 왔고, 자 이제 미용실이에요. 오늘 저녁에 다녀왔던 미용실. 이 원장님은 진짜 사실은 장인 중에 장인이에요. 그래서 딱딱딱 시간대별로 원장님께서 잘, 내가 이 고객의 머리가,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대 주어진 고객의 머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딱 예약해서 이제 그렇게만 받으시는 분인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뭐 고객한테 뭐 클리닉 하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어. 물론 지금도 그런 얘기는 안 해. 근데 이런 거예요. 이 머리가 그렇게 뭐 싸구려 파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머리가 그래도 좀 프리미엄급에 속하는 펌인데, 나라면 프리미엄 펌을 하는 여자 중에서 머리를 개털로 만들고 싶은 여자는 없거든요. 그러면 클리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실 클리닉을 하는 게 컬이 더 이쁘게 살고 이 어떤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더 이 사람이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프가 어디 가서 머리를 한다면 항상 클리닉을 하는 편을 선택한다. 그 고객들이 뭔가 판단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십만 원의 돈을 쓰면서 그 몇만 원을 아껴서 자기 머리를 개털로 만들고 싶은 여자는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원장님은 성격 자체가 뭔가를 막 이렇게 권유하고 이런 것도 안 좋아하셔. 그래서 오늘도 안 권유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아, 원장님 몇 년 전하고 똑같네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걸 좀 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리뷰에 썼어요. 이런 펌을 할 때는 반드시 클리닉을 하셔라. 그래야 본인의 어떤 스타일과 유지의 지속성과 어떤 그런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리뷰에 썼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돈을 쓰러 가는 거 좋은 최선의 결과,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결과를 원하지 중간에 애매한 그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기적일 수 있는 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고객한테 내가 오해받을까 봐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사실은 고객이 진짜 본인이 원하는 그 최상의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고객한테 오해받을까 봐 내가 용기를 안 낸다는 건 사실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리뷰가 생겼더라고요. 드디어 리뷰가 생겼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적극적으로 설명하세요? 아니면 그냥 세워놓기만 하세요? 그랬더니 역시나 세워놓기만 하고 리뷰를 권하지 않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나라면 이 머리가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말려준 그 날 사실은 제일 예쁘거든요. 그럼 여자들은 이런 것도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고객한테 칭찬하는 거죠. 아, 고객님 머리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제가 이거 하나 찍어 드릴 테니까 인스타에 올리라고. 물론 인스타 안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의 머리의 어떤 사진과 이런 영상을 원하지 않는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싫으면 거절하겠지. 그럼 이것도 사실은 용기예요. 내가 굳이 이 오지랖을 떠는 것도 용기인데, 이 용기를 내가 내서 이 고객한테 그걸 제안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어떤 내가 오늘 돈을 썼는데 이 최상의 결과를 내가 기록할 수 있고, 또 어디에 이런 SNS 같은 데 올려서 뭐 또 자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아, 고객님 그러면 지금 이런 리뷰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하시면 다음에 오실 때 이만큼 제가 혜택 드린다고, 10,000원 여기 할인 쿠폰 드린다고.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짜리 내가 파마를 하든 10,000원이면 10% 5%예요. 그럼 작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영상도 찍었겠다. 뭐 이게 내용이 길든 짧든 일단 사진을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굳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가도 이 제안을 받으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고객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마치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고객을 푸시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오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용기를 못 내는데,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머리를 찍고 싶어도 이 뒤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이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하는 것보단 오히려 공급자인 내가 먼저 고객한테 제안을 해서, 아, 고객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또 사진도 내가 마침 많이 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잘 찍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사진 기술이, 내가 찍은 또 사진 기술이 좋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이 기대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서비스까지 받으니까 기쁘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항상 저희 멘토님께서 2인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예전에 저도 학원장 시절에 그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오늘 클로징 하는 게 이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는 거야. 근데 나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아니라도 나 먹고 사는데 아쉬운 거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멍청한 학원장 시절에 저도 했고 굳이 고객을 돌려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수고로움을 겪게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정을 못해서 몇 년 있다 왔는데 애가 있는 대로 망가져서 정말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온 아이도 있고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진짜 고객을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특정 업종에서 뭐 인센티브에 따라서 고객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윤리적이지 않은 파리들 말고 진짜 우리가 사력 있게 고객을 생각하는 공급자가 된다면 첫 번째 그 한의원에서 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뭐 온라인이든 아니면 내부 마케팅이든 굉장히 곳곳에 신경을 쓰신 이유가 사실 본인의 이기적인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고객이 왔는데 내가 선택한 이 서비스가 과연 내가 좋은 서비스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이분이 비전을 보여주시면 아 지금 내가 상태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병원 오래 다녀본 사람들은 알아요. 원장님이 진료를 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비전을 주지 않아. 그러면 그것처럼 사실은 고통스럽고 낙담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상태가 이렇고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이 어떤 그 비전을 준다는 게 환자들한테 얼마나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인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종합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길을 물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한테 길을 물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라기보다는 환자에 가까운 의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소통이 안 돼요, 사람하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본인이 진료를 한다고 의사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람이 환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가 전문직에 있는데 중요한 건 전문직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랭카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 people business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 내가 치과 의사고 진료는 기가 막히게 하고 임플란트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환자랑 소통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치 있는 걸 주고도 환자한테 이거를 설명을 못하면 내가 주는 이 가치 있는 기술을 환자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이 내가 주는 서비스를 내가 주는 가치만큼 인식을 못한다는 거. 이 사람이 사실은 더 높은 만족도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높은 만족도를 얻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환자에게도 이게 이득이 아니고 이 공급자 의사에게도 이득이 아니고 누구한테 이득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왜 도대체 그럼 해야 되냐. 오늘 제가 사실은 그 원장님한테 유튜브를 제가 오늘 아까 직접 채널을 개설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머리를 말려주시는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집에 와서 거기서 들으면 다 알 것 같아. 근데 집에 와서 들으면 분명히 아까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하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혹시 이거 제가 영상으로 찍어도 되냐고. 찍고 원장님께서 만약에 오케이를 하시면 여자들이 이게 히피펌이라고 해요. 히피펌 컬 말리는 법.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런 정보가 필요했어. 근데 그런 정보가 필요해서 내가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거야. 근데 이 원장님의 어떤 내가 왜 미용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실 가서 원장님한테 계속 물어봤던 게 왜 미용을 하게 되셨어요? 다른 일 하시고 싶은 적은 없어요? 그럼 원장님께서 하다가 힘들어, 내가 슬럼프 올 때는 어떻게 극복해요? 그리고 원장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점은 뭐예요? 계속 사실 원장님하고 몇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자기의 어떤 미용에 대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 사명과 내 목적과 나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내가 해줬고 고객들이 그 만족스럽고 기쁜 그 마음으로 갈 때 나는 가장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분하고도 같이 미용업을 하시는 같이 일을 하시다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분이 같이 운영을 하시는 그런 샵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두 분이 같이 운영하시는 만큼 또 그에 대한 신뢰가 있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10년이나 했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어떤 고객들과의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학원장 시절에 학원장들은 지들이 병원장급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객들의 인식에는 우리가 하는 일 미용실의 원장님과 다르지 않다. 이전에 그런 교육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고 한편으로 우습기도 했어요. 왜?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만드는 일 정도의 수준으로 고객은 인식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을 만지는 일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내가 여자들은 그 머리를 한번 망치면, 머리를 망쳤을 때 그 자존감의 하락과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우울함과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장인 정신으로 해내느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프랜차이즈 이런 자영업장을 차려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이 규모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밑바닥 개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장인 정신으로 가야 돼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본사가 지사들한테 공급하는 건 규모 경제야. 근데 이 대기업의 어떤 규모 경제를 조그만 개인 자영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크게 했어요. 굉장히 크게 했고, 월세만 해도 진짜 뭐 한 달에 수천만 원 나가는 그런 규모로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그 자영업 프랜차이즈에서 말하는 그 오토, 풀 오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분이 굉장히 3년 만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좋은 분하고 이 매장을 엑스트하고 나오셨는데, 진짜 3년의 시간 동안 새벽같이 나와서 밤 늦게 들어가는, 1년에 진짜 쉬는 날이 한 4날밖에 안 되게 진짜 갈아 넣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기대하고 왔는데 완전히 동네에서 장인 정신으로 하는 그 카페, 심지어 딸기 하나를 사기 위해서 강원도까지, 제철이 아니라서 강원도까지 딸기 하나를 사러 갈 정도로 정말 이 재료 선정에 남다른 정성스러운 그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진짜 잘한 게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매장에 있는 알바들, 직원 한 명 한 명을 처음에는 뭐 진짜 뭐라 그럴까, 뭐 알바들의 거의 반란 수준이었죠. 대표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던 거를 이제 이 대표의 엄격한 그 기준대로 맞춰야 되니까. 근데 한 명 한 명을 다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심지어 문을 닫을 각오를 하면서 다 그런 것들을 바꿔나갔어. 왜? 이 기업이 존재하는 건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존재하는 건 소비자, 고객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기업이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매장, 이 자영업장이 존재하는 건 고객을 섬기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그런 생각, 그런 태도, 그런 마인드가 아닌 사람은 사실은 나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나하나 다듬어서 만들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그 완성도 있는 그 프랜차이즈 카페를 누군들 그 카페를 거래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을 찾아서 이제 잘 엑스트하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높은 가격대, 아니면은 뭔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 깔아놔야 고객이 나를 찾아올 수 있고, 고객이, 내가 정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이 나하고 연결이 돼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고객한테 내가 굳이 오해를 받을까 봐,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나는 뭔가를 말하지 않지만, 내 입장에서는 고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 진짜 고객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이 얘기를 해서 고객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급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저희 멘토님 채널의 이름이 극고 성책이에요. 극단적으로 고객 성공을 책임한다. 저희 멘토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저한테 공급해 주셨던 그 서비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어요. 왜? 왜 나한테 저 사람 저렇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왜 나한테 저 사람 저렇게 쌀쌀맞게 대하지? 왜 나한테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하지? 라는 마음속에서 갈등과 오해가 사실은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저희 멘토님도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라는 거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걸 했을 때 이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는 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푸시하는 게 이 사람을 진짜 도와주는, 사력 있게 도와주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해를 받으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이익 없는 곳에 이익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하게 실현되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복리의 힘으로 나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득과 혜택을 돌려주는 도구가 유튜브라는 거. 그리고 진짜 고객을 사력 있게 도와준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